안녕하세요. 백세담소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숫자보다 기억을, 정보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백세담소 TV는 천천히 오래 남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의 사연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세대의 사연을 받아 읽어왔고 그 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문장을 계속 마주해 왔습니다. 정말 갑자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장례를 마친 뒤에 조금은 늦은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연을 끝까지 읽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웠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의 시간에는 분명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살이 조금 빠졌고, 외출이 줄었고, 말수가 적어졌고, 자꾸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늘 이렇게 정리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바로 그 말 때문에 많은 신호들이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50년 경력 의사가 말하는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10가지 신호, 가족이라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단정짓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마지막은 다르고 같은 변화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오늘 저는 무슨 병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다정함이 결국 남은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의 사연이었습니다. 78배 어머니를 둔 딸의 이야기였지요. 어머니는 평생 산을 좋아하셨고 비 오는 날만 빼고는 늘 같은 코스를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어머니는 산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었고 옷이 헐렁해졌지만 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연 속에서 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머니의 변화가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저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다르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연의 마지막 문장은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그땐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반복되어 온 장면입니다. 삶의 끝은 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일상의 틈 사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애써 의미를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겁내세요라고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다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 신호를 안다고 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달라지고,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손을 잡는 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달라짐이 마지막에 남는 후회를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연에서 반복되어 등장했던 10가지 변화를 하나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단이 아니라 관찰이며 결론이 아니라 동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다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변화는 이유 없이 시작되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 변화는 정말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옷이 조금 헐렁해 보이고 얼굴선이 전보다 부드럽게 꺼져 보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 좀 빠지셨네? 그리고 곧 이렇게 덧붙이죠.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질 수 있지. 활동량이 줄었으니 빠질 수도 있지. 사연 속 대부분의 가족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겹쳐놓고 보면 이 체중 감소는 단순히 밥을 덜 먹어서만 생기는 변화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여전히 밥을 드셨고 반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런데 사연을 남긴 분들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이미 몸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연에서 함께 나타난 것은 근력의 감소였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물건을 힘들어하고 짧은 외출에도 쉽게 피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수록 다시 살이 빠지는 반복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계절이 바뀌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한 사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7의 아버지는 평생 술 한 잔을 즐기며 식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잔을 밀어놓기 시작했고 반찬도 조금씩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 보양식이며 영양제를 챙겨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노력하듯 드셨지만 점점 식사 시간이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의 문장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 시기에 많은 가족들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더 먹여야 한다는 마음, 기운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연을 모아보면 그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는 돌봄이 아니라 설득이 되고 대화는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만 두면 안 되겠냐?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가족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양보다 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영양가 높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건강 때문에 참아왔던 음식, 좋아했지만 자주 먹지 못했던 간식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에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것이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체중 감소가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많은 사연에서 이 시기 이후 넘어짐이 잦아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면서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이후 삶의 속도를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 전반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전해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적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살이 빠진 걸 걱정만 하지 말고 손을 더 잡아줄 걸 그랬어요. 이 말은 많은 사연의 마음을 대신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사이 눈에 띄게 살이 빠졌다면 그 변화는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실까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신호는 이유 없이 깊어지는 피로감입니다. 이 변화는 체중 감소만큼이나 많은 사연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이 신호를 가장 늦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사연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는 우리가 알던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사연 속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요.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을 잤다면 이제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잠을 자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쑥 빠져서 말수가 줄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이 변화를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사연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76의 아버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 산책을 미루기 시작했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자식은 걱정되어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연의 끝부분에서 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점점 삶의 속도를 줄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피로감은 단순히 몸이 지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움직이셔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더 기운이 없어요. 사연 속에서도 이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뒤이어오는 문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억지로 산책을 권했고, 운동을 시켰고, 기운을 내라고 다그쳤다는 후회입니다. 사연들을 모아보면 이 시기의 피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활동이 이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의 권유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후로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해요. 이 시기에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해결책보다 이해였습니다. 사연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시간, 손을 잡고 낮잠을 자던 오후, 말없이 같은 공간에 머물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평온했다고요. 특별한 이벤트도 대단한 대화도 아니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피로감이 깊어질수록 어르신들은 점점 바깥 세상보다 자신의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줄고 전화벨이 귀찮아지고 조용한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 변화 역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관심이 줄었다고, 외로워서 그렇다고, 혹은 성격이 변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정리였다고요. 만약 여러분 곁에 어르신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쉬는데 쓰고 있다면 그 변화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혼자가 아니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신호는 관심과 의식이 점점 과거와 내면으로 향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가족을 가장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연 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돌아가신 사람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지금보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 이 변화를 겪는 가족들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기억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 사연을 차분히 이어 읽다 보면 이 변화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오늘의 뉴스보다 오래전 추억을 더 자주 꺼냅니다. 젊었을 때 살던 동네, 이미 떠난 부모 이야기,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합니다. 반면 어제 먹은 식사나 오늘 날짜는 잘 떠올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 사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3세 할머니가 손녀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곧 오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붙잡고 현실을 설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을 남긴 손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사연에서도 반복됩니다. 돌아가신 배우자를 봤다고 말하거나 오래전 친구가 꿈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를 부정하거나 걱정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이상하거나 무서운 장면으로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주 고요하고 담담한 분위기로 남아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말수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대화의 중심에 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듣는 쪽이 됩니다. 모임에 나가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하지만 사연 속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문장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졌어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후회로 남는 행동은 현실로 끌어당기려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연을 남긴 분들은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들어주면 됐을 것 같다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는 이 시기에는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낯선 장소보다 익숙한 공간을 더 편안해하고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을 더 좋아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거나 옛 노래를 틀어놓았을 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말은 적어도 눈빛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 속 한 문장은 이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예전보다 조용해졌고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전해드릴 신호는 몸의 방어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늦게 아물고 한번 아프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연 속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즘 부쩍 잔병 치레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 변화가 분명한 전환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건강했어요.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감기에 걸리고 폐렴이나 요로 감염으로 입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치료를 하면 일단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연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번의 감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감염이 이어졌고 회복 기간은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몸살이 이번에는 몇 주를 끌고 그 사이 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기의 변화가 더 어려운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크게 호소하지 않거나 열이 나도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멍해 보이거나 말수가 줄고 잠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연을 남긴 분들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몸이 싸울 힘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85의 어머니가 몇 달 사이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겪었던 사연에서는 각각은 치료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회복은 더뎠고 가족들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했지만 어머니는 점점 병원 침대보다 집을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사연 속 문장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프다는 말보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더 자주 하셨어요. 이 시기에 많은 가족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할지, 조금 쉬게 해드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과 어르신이 힘들어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연을 모아보면 이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병의 완치가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무리한 치료보다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일상이 어르신의 얼굴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좋아하던 음악을 듣고 손을 잡고 잠드는 시간이 그 어떤 약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몸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한 문장은 이 신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싸우는 걸 그만두신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만약 여러분 곁에 어르신이 예전보다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느려졌다면 그 변화를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분이 어디에서 가장 편안해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전해드릴 신호는 숨쉬는 방식과 혈액순환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신호는 많은 사연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가족들이 처음 이 변화를 마주했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숨을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불안해집니다. 사연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잠든 사이 숨이 깊어졌다가 갑자기 멎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후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예전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병원을 떠올립니다. 산소를 더 공급해야 하는 건 아닐지, 응급 상황은 아닌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85의 어머니를 둔 딸의 사연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숨을 멈춘 것 같아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딸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딸은 그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연들을 모아보면 이 시기에 숨쉬는 변화는 어르신 본인에게는 생각보다 큰 고통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느끼는 불안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숨이 가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거나 잠을 더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몸은 점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있었고 호흡도 그에 맞춰 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혈액순환의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릎이나 팔에 얼룩처럼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사연 속에서는 이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거창한 조치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큰 힘이 되었던 순간들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가족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편안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연 속에서도 이 결정은 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장 잘한 선택은 곁에 있어준 것이었어요.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순간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숨쉬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도 사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응이 없어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연은 전해줍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었고 어르신들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믿고 싶다고요. 그 믿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들이 전해주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방의 공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따뜻함을 지켜주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 신호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면 많은 사연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몸의 변화에 대한 기록에서 마음과 선택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6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신호는 스스로 정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거나 예전 사진을 꺼내보거나 갑자기 오래된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연 속 어르신들은 어느 날부터 서랍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합니다. 입지 않는 옷을 꺼내놓고 오래된 종이를 정리하고 버려도 될 것 같은 물건들을 따로 모아둡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그 행동을 단순한 정리 습관쯤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연을 다시 읽어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든의 아버지가 갑자기 통장과 서류를 꺼내 자식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건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 이건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괜히 불길하다며 이야기를 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미리 말해두는 거야. 사연을 남긴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리는 물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정리가 시작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의 이름을 꺼내고 예전에 다툰 일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말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갑자기 사과를 하고 어떤 분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연 속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유를 몰라서 웃고 넘겼는데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그 말을 가볍게 넘겼던 순간들입니다.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멀었어. 농담처럼 받아쳤다는 이야기들이 사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들이 이별의 신호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해주지 못한 걸 아쉬워합니다. 나도 고마웠어. 나도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6번째 신호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연을 모아보면 이 시기의 어르신들은 유난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는데도 얼굴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 끌어안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별의 신호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라면 혹시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물건을 나누거나 예전 이야기를 하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두려운 장면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로 전해드릴 신호는 말과 감정이 점점 단순해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다만 사연 속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말씀이 짧아졌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감정 기복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화를 피하는 건가, 마음이 다친 건가 하고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연들을 이어 읽다 보면 이 변화는 거리감이 아니라 농축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감정만 남기는 과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잔소리를 그만두고 대신 괜찮다, 고맙다, 됐다 같은 말만 남깁니다. 사연 속 가족들은 나중에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든한 살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너 고생 많다. 사연을 남긴 딸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시기에 말은 길지 않지만 감정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사랑, 감사, 미안함 같은 핵심 감정만 남고 서운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사연 속에서는 이런 문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엄마가 화를 안 내셨어요. 아버지가 다 이해한다는 듯 웃으셨어요. 가족들은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마음이 다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연 속 어르신들은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손을 오래 잡아준다거나 눈을 오래 바라본다거나 가만히 등을 토닥이는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말을 늘리려 애쓰는 행동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고 웃게 하려고 애쓰고 예전처럼 반응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연들은 알려줍니다. 이때는 말을 채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짧은 대답에도 실망하지 않고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로 전해드릴 신호는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무세요. 밤낮이 바뀐 것 같아요. 깨워도 금방 다시 잠드세요. 처음에는 피로가 누적된 탓이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불안해집니다. 사연을 모아보면 이 시기의 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의 잠과는 조금 다릅니다. 깊게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짧게 깼다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조금만 더 깨어 계셔 보세요라며 말을 건네지만 어르신들은 그 말에 힘겹게 미소만 짓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84세 할아버지가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를 해도 눈을 뜨지 못했고 가족들은 혹시 의식이 흐려진 건 아닐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잠에서 잠깐 깨어 손자의 손을 꼭 잡고는 왔구나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드셨다고 합니다. 사연을 남긴 가족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짧아도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의 잠은 회복을 위한 잠이라기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잠처럼 보입니다. 깨어있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했고 잠들어 있을 때 얼굴이 가장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깨우는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건네고 손을 잡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행동으로 대신합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로 남기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깨워서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들입니다. 자고 계셔서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고요.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요.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깨어있는 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이때의 대화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왔어요.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그 한두 마디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적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이 더 선명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전해드릴 신호는 음식과 물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이 신호는 사연 속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눈물을 남깁니다. 가족들에게 먹는 일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썼어요. 물을 안 드셔서 계속 권했어요. 안 먹으면 더 약해질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러 사연을 차분히 이어 읽다 보면 이 시기의 변화는 거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거나 물을 조금만 마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억지로 권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굳게 다물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86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물을 거의 드시지 않기 시작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탈수가 올까봐 걱정되어 밤에도 몇 번씩 깨워 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는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행동이 어머니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연들을 모아보면 이 시기의 몸은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먹고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어르신에게는 큰 피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음식, 한두 모금의 물로도 충분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많이 안 먹어도 돼. 입이 마르지 않아.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먹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먹이려 하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닐까? 혹시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연을 마무리하며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먹이는 대신 입술을 적셔주고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좋아하던 향을 맡게 해주었던 순간들이 훨씬 평온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입술에 물을 묻혀주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변화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마지막으로 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연 속 한 문장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마는 먹지 않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번째로 전해드릴 마지막 신호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연에서 이 장면은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그동안 힘들어 보이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해지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이 잔잔해집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그 변화에 놀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가쁘게 쉬던 분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연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얼굴이 편안했어요. 마치 다 내려놓은 사람 같았어요.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평온함은 회복의 신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준비였다는 것을요. 아흔의 할머니가 며칠 동안 거의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눈을 떠 가족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유난히 숨이 고르고 얼굴이 밝아 보였고 가족들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미 그때 다 하신 것 같았어요. 이 시기의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제 괜찮아진 걸까? 고비를 넘긴 걸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들은 전해줍니다. 이 평온함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에 가깝다고요.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안정감처럼 느껴진다고 적었습니다. 10번째 신호가 가장 조용한 이유는 이때가 가장 말이 필요 없는 시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연 속 가족들은 이 시기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숨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10가지 신호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체중이 줄고 피로가 깊어지고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고 방어력이 약해지고 호흡이 달라지고 정리를 시작하고 말이 단순해지고 잠이 늘어나고 먹고 마시는 욕구가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평온해지는 순간까지. 이 신호들은 공포의 목록이 아닙니다. 삶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사연을 읽으며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후회보다 감사였습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감사, 곁에 있어줄 수 있었던 순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많은 사연의 마지막은 비슷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다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졌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남은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기억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백세담소TV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려 합니다.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미리 알았다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이야기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남아 언젠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